네, 안녕하세요. 12월 28일. 네, 오늘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매당 낙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미선물 3대 지수, 네, 0.1%대에서 강보 합정도 보여주고 있고요. 네, 불공정 이슈에도 목소리를 높인다 해서 세력 넓히는 소액주주에서 우리 셀트리온 쪽은 이제 주주 연대가 없는 사항인데 또 나름 타 종목 쪽에서는 네, 소액주주 단체들이 또 세력을 넓히고 있습니다. 물적 분할 반대 외친 주주연합들 내 지배구조 혁신 위해서 이름을 변경하고 있다. 가입 대상 종목 11개로 늘리고 우호 지분 척정 앱도 자체 개발 중이다. 라고 해서 이게 또 한 달 전에 잠깐 나왔던 소식이었죠. 기업 지배구조 혁신 주주연합 구성 종목에서 물적 분할 쪽에 DB하이텍, 풍산, 한국조선해양, SK이노베이션, 후성, NHN, 현대모비스 등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기타 쪽에 알테오젠, 헬릭스미스, OCI 등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액주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물적 분할 이슈에만 대응하던 소액주주가 기업들의 지배구조와 불공정 이슈에도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다. 이들은 내년 3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의결권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운동을 전개하고 지분 확보의 공신력을 얻기 위해 자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등 시스템을 갖춘 조직으로 거듭나고 있다 해서 애플리케이션 개발 쪽에 대한 부분은요. 일단은 또 나름 일단 조금 또 지분 모으는 과정 조금 더 쉽게 하는 또 그런 거의 다 개발했다라고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하튼 계속 일단 개인 주주 연대 단체들 계속 또 활동을 한다고 세력을 넓혀가고 있다라고 하네요. 여하튼 이런 조금 물적 분할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모여서 일단 지분 불공정 쪽에 대한 부분 이슈에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제약사 배당 현금보다 주식 선호하는 이유 일단은 상대적으로 그죠. 일단은 돈 자체가 일반 제약 바이오 쪽은 돈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 주주가치 제고는 해야 되겠고 일단은 또 신약 개발하는데 또 돈이 필요한 상황이니까 그죠. 국내 대형 제약사가 현금보다 주식을 통한 배당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대부분 대형 제약사들은 매출 10% 이상을 연구개발비로 매년 사용하는 만큼 현금 유출이 없는 배당 방식을 선호한다는 방식이다. 28일 제약바이오에 따르면 주식 배당이나 무상증자 등을 진행하는 대형사는 종근당, 유한양행, 한미약품, 셀트리온, HLB 등으로 조사되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이제 2년 연속 주식 배당, 현금 배당 진행이 되었던 부분이었고 HLB 쪽에 대한 부분은 그죠. 올해 처음으로 일단 주식 배당 진행이 되었습니다. 일단은 무상증자 주식 배당 차이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사항인데 여하튼 주식보다는 현금 배당보다는 주식 배당 선호하는 이유 일단은 연구개발비 쪽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죠. 이렇게 일단은 내년 1월달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출시 앞두고 시장이 꿈틀대고 있다. 내년 1월이죠. 암젠의 암제비타, 펄스트 부부로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이제 출시가 되는 사항입니다. 경쟁 심화 속에 시장은 더 커질 것이다. 해서 10개, 11개 업체가 있는데 그죠? 시장은 더 커지는데 그 중에서 소수 업체만 특혜를 받을 것이다. 혜택 가져가는 사항입니다. 2023년 1월부터 글로벌 매출 2위 의약품인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미국에서 판매가 시작이 된다. 휴미라 일단은 작년에는 백신 매출 부분상으로 2위로 조금 빠졌던 부분이었습니다. 휴미라의 진짜 위협 요소는 연이어 등장할 바이오시밀러들이다. 휴미라의 미국 특허 내년 1월 만료되며 다수의 바이오시밀러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다. 현재까지 7개 제품이 FDA 승인을 획득했으며 3개 제품이 추가로 FDA 승인 획득을 가능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서 우리 지금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사항이죠. 에보비는 최근 컨퍼런스 콜을 통해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주요 변수로 접근성, 가격, 제품 경쟁력, 생산 역량 등을 꼽을 수 있다 해서 이 부분 접근성에 대한 부분은요. 오리지널과 비슷하냐,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느냐, 말 그대로 경쟁사, 치킨 게임으로 들어갈 거니까 그죠. 제품 경쟁력 마찬가지 오리지널 부분이랑 비슷한 또 통증 없는 고농도 부분, 생산 역량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느냐 쪽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러한 쪽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보면 주요 경쟁력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하튼 에버비 오리지널 휴미라는 이제 내년에 매출이 한 20%에서 40% 급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항이죠.
일단 셀트리온 고농도 제형의 휴미라 바이오시밀러에 집중한다. 현재 고농도 제형의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개발을 마쳤고 FDA 허가를 기다리고 있다.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경쟁 심화에도 시장 확대는 필연적이라는 분석이다. 그래서 시장 확대는 커질 수밖에 없지만, 시장 확대도 커지면서 경쟁사도 계속 들어오고 있는 약간 레드오션 시장이지만 결국은 몇몇 업체만이 살아남는다. 교보증권, 과거와 달리 바이오시밀러 전문 바이오테크도 등장하고 있으며 특허 만료 시점에 출시를 대기하고 있는 의약품 수 역시 과거에 비해 늘어난 상황이다. 이런 상황 속 모범 답안은 암젠이 보여주듯 적시의 바이오시밀러 승인을 준비하고 오리지널사의 적절한 합의를 이루어내 가장 빠른 시점에 출시를 해내는 것이다. 암젠의 암제비트는 저농도 부분이라서 그죠? 크게 삼바, 셀트리온 등 실적 딛고 주가 반등 노린다 해서 2023년 우리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두 자릿수 성장하는 부분입니다. 내년에 매출이 대략 2조 7천억, 2조 8천억대 부분이고 영업이익이 9천억대 정도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올해 제약 바이오 주가는 지난해에 이어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주요 기업들의 연구개발이 부재한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경기 침체 등 거시적인 경제 여건 악화 등으로 악재가 거듭됐다. 내년 바이오 시장 대형주 위주의 실적 개선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삼바와 셀트리온을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셀트리온의 같은 기간 아무튼 2조 7천억대 올해 예상 매출이 한 2조 3천억, 2조 4천억대 왔다 갔다 하죠. 2조 3천, 2조 4천억대에서 2조 7천억대로 매출은 17%대, 영업이익은 7,700억에서 9,500억대로 31% 급증할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하튼 내년에 제2의 바이오 물결, 키움증권, 국내 제약 바이오 업체들 지난해 기준 전체 임상 중 50%를 다국가 임상을 하고 있다. 내년에는 알츠하이머, 마이크로바이옴, 항암제 등에서 데이터가 발표되고 주요 승인이 나올 수 있다. 대규모 금액의 바이오시밀러 시장도 개화하는 이벤트를 앞두고 있다. 유플라이마, 스텔라라, 아일리아 쪽 부분이죠. 아무튼 요건 외신 기사 부분인데요. 브라질의 셀트리온 헬스케어, 우리 램시마 앰플 공급 34만 2천 개 앰플 공급 입찰 낙찰 받았다는 소식이네요. 아까 또 프랑스 쪽에 또 유플라이마 낙찰했다라고 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보건부의 인플렉시맙 34만 2천 앰플 공급 입찰 낙찰을 했다. 브라질 부분입니다. 바이오시밀러 및 새로운 분자의 개발 및 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한국의 바이오약품 셀트리온 헬스케어, 류마티스 관절염 및 염증성 장질환을 포함한 8가지 면역질환 치료에 사용되는 인플렉시마법을 보건부에 공급하기로 또 다른 입찰을 따냈다라고 합니다. 브라질에서 회사의 수석 비즈니스 관리자인 마이클 바티스타에 따르면 34만 2천 앰플 공급을 위한 계약이 수립이 되었다. 이 성과는 보건부에 전 세계적으로 효능과 안전성을 인정하여 양질의 의약품 공급의 연속성을 강화하며 이는 SUS를 통해 인플렉시마블을 사용하는 환자를 안내할 것입니다. 라고 경영진은 강조합니다. 라고 해서 일단 아까 프랑스 유플라이마 낙찰 소식에 이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제 램시마도 브라질 34만 2천 앰플 낙찰 받았다라고 하는 또 좋은 소식이 또 올라왔습니다. 우리는 환자에게 혁신적이고 고품질의 생물학적 제품을 치료를 제공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승인은 2032년까지 매년 최소 하나의 바이오시밀러 약물을 출시하려는 전략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우리 바이오시밀러, 램시마,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 이야기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계속 좋은 소식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게 2023년에 조금 또 주가에 많이 좀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고, 셀트리온 홀딩스 제2세 경영에선 계열 차입 실타래 풀까 해서 그죠? 계열 차입건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주식 담보 대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홀딩스가 지주사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무 체력을 키워가고 있다. 올해 자회사로부터 현금 배당이 들어오는 현금 흐름 물꼬를 텄다. 그죠? 회사 차원에서도 현금이 필요합니다. 특히 셀트리온 홀딩스 현금 나올 부분은 브랜드 사용료 몇십억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서진석 셀트리온 이사회 의장으로 2세 경영 선계를 마치고 양분된 지주사를 셀트리온 홀딩스로 통합하는 지배구조 개편도 진행했다. 옥에 T도 있다. 셀트리온 스킨큐어 차익 거래. 셀트리온 홀딩스는 2011년부터 셀트리온 스킨큐어 차입금을 상환하지 않고 만기를 연장하고 있다. 자회사를 지배 관리하는 순수 지주사에 걸맞지 않게 자금 내부 거래다 해서 요게 또 계속 최근에 그죠 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뭐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여하튼 작년부터 현금 배당으로 현금 자체가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고, 올해도 마찬가지 부분이죠. 지난해까지 지주사 역할을 하기엔 현금 창출력이 부족했다. 주력 자회사였던 셀트리온 2013년부터 2022년까지 배당으로 주식만 지급해 배당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다. 상표권 사용료 수익은 지난해부터 발생했다 해서 셀트리온에 269억을 지급하고 상표권을 이전받았습니다. 지주사 통합 전까지는 차입으로 유동성을 확보했다. 그죠? 차입권 일단은 뭐 특히 스킨큐어 쪽에서 많이 또 차입을 했죠. 서진석 셀트리온 홀딩스 이사회 의장 겸직 현황, 뭐 셀트리온 홀딩스 이사회 의장, 셀트리온 이사회 의장, 셀트리온 제약 이사회 의장 사내 이사, 셀트리온 스킨큐어, 또 기타 비상무이사, 엔터테인먼트도. 그래서 그죠. 어제 나온 또 쪽에 뭐 계열사 7곳에 대해서 총수 일가가 모두 또 그 뭐죠? 사내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라고 또 그런 이야기도 언론 기사도 나왔던 부분이었죠. 그래서 이게 조금 또 해결이 일단은 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합병 이후 셀트리온 홀딩스 경영진 판단에 따라 계열사 차입을 안고 갈 수도 있고 상환할 수도 있다. 키는 지주사로부터 주요 계열사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고 있는 서진석 의장이 지고 있다. 셀트리온 그룹은 내부 거래를 엄격히 단속해야 할 정도로 덩치가 커졌다. 지난해 5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으로 지정이 되었다 해서 지난해 말 기준 자산 총계 15조 원. 자산 총액 10조 원이 넘으면 일단은 또 내부 거래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이다라고 하네요. 여하튼 요거 뭐 홀딩스 쪽에 대한 부분에 대한 차익권도 그렇고 그죠. 뭐 우리 셀트리온 뭐 아무튼 셀트리온 헬스케어 또 주식을 담보로 맡고 있는 주식 담보 대출 부분도 빨리 해결되어야 될 부분 중에 또 하나입니다.